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된 인공지능 아카데미가 오늘 광주에서 열렸습니다. 하루도 안 돼 참가자 모집이 마감될 정도로 학생과 학부모들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윤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3D 프린터가 작동을 시작하자 지켜보던 이들이 감탄사를 쏟아냅니다. 드론을 날리며 작동 원리를 배우고 평소에 갖고 놀던 레고 장난감에 코딩으로 생명력도 불어넣습니다. 제가 직접 이거 움직이는 로봇 만든다는 게 매력이 있었어요. 인공지능 아카데미에 참가한 초등학생들은 놀이와는 다른 재미에 빠져서 새로운 기술이 만들어낼 새로운 세상을 상상했습니다. 신기하고 이걸로 잘하면 나중에는 엄청 큰 집도 만들 수 있을지 않을까. 4차 산업혁명이 몰고 올 미래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광주시가 예산을 지원해서 올해 처음 시작한 인공지능 아카데미에는 초등학생과 학부모 120명이 참가했습니다. 원래 아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었지만 함께 온 학부모들도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전문 용어라든가 그 방법을 자세히 알다 보니까 도움이 많이 되고 관심이 생기게 되네요. 처음에 전혀 관심 없었던 부분들이 조금 집에서 한번 다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아카데미는 참가자 모집 공고가 나간 지 6시간 만에 모집이 끝날 정도로 개최 전부터 관심을 모았습니다. 광주과학관은 다음 달 24일에 2차 아카데미를 열 예정인데 조만간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가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전라남도와 순천시가 국제정원 박람회가 열렸던 순천만에서 4차 산업혁명 박람회 개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순천시는 오는 2020년에 순천만에서 6개월 동안 박람회를 연다는 목표 아래 정부의 국비 지원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박람회는 사물 인터넷과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로봇공학 등 기술 융합 콘텐츠들을 종합적으로 선보이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총 사업비 규모는 450억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말 처리가 무산됐던 5.18 진상규명 특별법이 다음 달 초에 임시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중요한 전기를 맞았던 5.18 진실규명이 올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은 새로운 민주정부가 5.18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새 정부는 5.18 민주화운동과 촛불혁명의 정신을 받들어 이 땅의 민주주의를 온전히 복원할 것입니다. 전일 빌딩에서 발견된 헬기 사격 흔적은 새로운 진실 규명을 향한 문을 열었고 이는 곧 5.18 진상규명 특별법 발의와 국방부 5.18 특별조사의 활동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발포 책임자 규명과 암매장 발굴 등은 성과를 내지 못했고 특별법 제정은 보수 야당의 반대를 넘지 못했습니다. 법으로 제도적으로 이걸 만들지 않으면 거의 진상규명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더 절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5.18 38주년인 올해 역시 진실을 향해 가는 여정위에서 시작됐습니다. 우선 지난해 말 무산됐던 5.18 특별법 처리가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2월 6일에 관련해서 공청회를 진행을 하기로 했고 공청회 이후인 2월 9일 전체 회의가 열리고 이때 국방위를 통과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활동이 끝나는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는 5.18과 관련한 방대한 군 자료를 수집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5.18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이걸 조사하는 데서 이번에 국방부 조사위의 활동 내용이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다만 5.18 특별법안이 조사위원회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규정하지 않은 점은 진실규명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싣는 일도 보수 야당의 벽에 부딪혀 있습니다. 6월이든 연말이든 개헌까지의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망은 낙관적이지 못합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겨울방학 여행 중에 서울 종로의 여관에서 화재 참사를 당한 장흥의 세 모녀가 유해가 돼서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장흥군 등에 따르면 종로 여관 방화 사건의 희생자인 박모 씨와 두 자녀가 화장된 상태로 오늘 오후 장흥의 한 장례식장에 안치됐습니다. 장흥군은 전국에서 시민들이 보내온 성금으로 장례 절차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흘 전에 실종된 50대 남성이 얼어붙은 하천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오늘 오후 2시쯤 한평군 한평천에 57살 김모 씨가 숨져 있는 것을 수색 중이던 구조대원이 발견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4일 한평천 주변에서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모습이 CCTV에 찍힌 뒤 행적이 목격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음주나 실종 여부 등 자세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 내려졌던 한파주의보가 닷새 만에 해제됐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지난 23일부터 광주와 전남 14개 시군에 내려졌던 한파주의보를 오늘 오후 2시에 모두 해제했습니다. 강력했던 한파가 조금 누그러지면서 내일 광주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도, 낮 최고기온은 영상 2도로 예상됩니다. 한편 오늘 광주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1.5도로 이번 겨울 들어 가장 낮았고 이로써 오늘까지 나흘 연속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를 기록했습니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와 관련해 광주시가 요양병원과 복지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에 나섭니다. 점검 대상은 광주 지역 요양병원 56곳과 장애인 시설, 노숙인 시설 등 모두 102곳으로 다음 달 2일까지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자치구 등과 함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화재 대비 등 안전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